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법 라디오의 박주연,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대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이제 동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입양이나 인보호 문의는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이 동물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게 됐느냐 하면, 팔당역 근처에 이제 산에 어떤 사람이 거의 한 30몇 마리의 개, 그리고 또 한 마리 고양이를 이제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신고가 됐고, 우여곡절 끝에 구조가 되게 됐고, 남양주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일부는 제천시 보호센터로 가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호센터로 긴급 격리 조치가 된 다음에 이 소유자가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내 동물들을 돌려달라, 반환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그 학대 행위자가 앞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취지로 사육 계획서를 써서 반환을 요구를 하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죠. 학대 행위자의 손에 다시 그 피학대 동물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심각한 어떤 입법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학대가 계속 재발되는 것을 법이 어찌 보면 방치를 한 결과가 되는 거죠. 소유권을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보호 조치 중에 발생하는 그 보호 비용을 지자체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지자체가 그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거예요. 이 애니멀 호더가 예전에 지자체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했다가 사육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고 동물을 반환을 받아갔던 전력이 있었어요. 사육계획서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쓰고 그냥 똑같이 여전히 데려가서 똑같이 길렀지만 제재가 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거기서 이 애니멀 호더가 어찌 보면 학습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동물을 빼앗겨도 난 다시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의 학습이 된 건데, 이번에는 그 보호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로 이 동물들의 소유권이 이전이 될 수가 있었고, 일부 동물들에 대해서는 인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탁처나 병원으로 가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아이들의 경우는 여전히 보호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소에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최대한 인보나 입양을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나, 이제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방치가 오랫동안 됐던 아이들이니까 상태가 좋지 않고, 입양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문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미 한 번 이 상황을 인지가 안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학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 번 빼앗겼는데 다시 돌아간 애들을 다시 한번 방치한 것을 사실상 정부가 묵인하고 이걸 용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각이 된 이후에도 이 정도면 잘 키우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임에도 얘네들 데려올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의 많은 주, 대부분의 주도 그렇고 그 학대를 한 사람이 동물을 쉽게 계속 관리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동물의 학대를 재범을 방지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에는 일단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 학대가 반복되고, 학대를 했던 사람이 자꾸 다시 동물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반성이 높아지면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됐었고, 여러 의원들이 계속 이제 이런 안을 냈던 거죠. 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입양하는 것 관련하여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3년치 판례 저번에 한번 훑으면서 있었던 사안 중에 푸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죽여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 되네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입양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늘어났고, 길고양이도 뭐 그냥 고양이도 그렇고 계속 입양을 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긴 했습니다. 뭐 당장 다친 애들을 데려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얘 없어도 다른 애 입양하면 사실 되지 않습니까? 펫샵이든 뭐든. 그걸 막을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했던 사람이 동물에 접근하고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그 제한 제도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개정안 발의된 것을 보면 일단 16조에 2부터 쭉 들어가 있거든요. 2, 3, 4, 5 순서로. 그래서 검사가 동물의 사육금지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처음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는 그때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모호하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 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야 된다는 규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어디가 관할,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고에 관한 내용이 쭉 있고요. 그래서 법원이 사육금지 명령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그리고 사육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 동물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도 대상 동물이 뭐고 어느 정도를 금지하겠다는 거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또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책으로 여기 규정을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34조 1항에 따라서 그 지자체만 지금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면 긴급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또 좀 특이점인 것 같고, 그런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처럼 지자체에서 긴급 격리 조치를 했다라는 통지를 이제 받은 경우에는 바로 검사한테 그 임시조치 청구를,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너 임시로라도 일단 너 동물 사육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동물 학대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학대 현장을 발견하면은 그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실상 경찰이 딱 들어갔을 때 뭐 아동을 분리하듯이 그 동물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그 가해자만 두고 아예 학대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지금 임시조치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임시 사육금지 조치를 하도록 이 조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5개년 계획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학대자에 대해서는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정부의 공약으로도 확실히 들어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이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2019년에도 한번 이걸 도입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밝히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규정을 도입하자. 그리고 결국 얘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은 했더라고요. 사실 민간시설로 가든 실제 보호센터로 가든 결국 보호센터 자리도 부족하니까 그걸 확충하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세부적인 추진 방향에 부족한 시설을 계속 건립을 할 거고, 거기에 매뉴얼도 마련을 할 거고, 식품부나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할 거고, 거기다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을 적어놔서 저는 이 부분이 실행만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피학대 동물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를 해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데, 다음으로는 그럼 그 동물이 어디에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또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그 보호센터는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굉장히 좀 그나마 그래도 동물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좀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사실 대부분 또 많은 동물보호센터는 정말 막 되게 좁은 철창 같은 데서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질병이 한번 돌면은 다 그냥 이렇게 걸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연사 비율이 높은 그런 보호센터들도 되게 많아요.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은 점점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지금 어떤 현실이 대폭 개선이 돼야 됩니다. 시설이나 뭐 인력이라든지 운영, 예산도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발의된 박홍근 의원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